뒤에는 끝났습니다. 자, 뒤돌으세요. 나는 50세 여성이고 목욕탕 새신사로 일한 지 20년이 됐다. 하루는 늘 비슷하게 시작된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 전 집을 나서 목욕탕 문을 연다. 물을 데우고 타월을 정리하고 새신대 위를 한 번 더 닦는다. 이 공간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인생이 잠시 눕는 자리라 늘 정갈해야 한다. 아침 첫 손님들은 말이 없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묵은 피로를 불린 채 가만히 눈을 감는다. 나는 말 대신 손으로 인사를 건넨다. 등에 닿는 감촉만으로도 그 사람의 하루가 느껴진다. 어떤 날은 근육이 돌처럼 굳어있고 어떤 날은 괜히 힘을 주며 긴장한 등이 있다. 점심 무렵이 되면 목욕탕은 가장 시끄럽다. 친구끼리 온 어르신들, 며느리 흉을 보는 소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김과 함께 떠다닌다. 나는 웃으며 맞장구를 치지만 속으로는 손놀림에 더 집중한다. 이 일은 힘 조절이 전부다. 세면 욕이고 약하면 불만이다. 가끔은 해프닝도 있다. 새신 중에 코를 골며 주무시는 분, 너무 시원하다며 끝나고도 일어나지 않는 분, 괜히 예시하기를 꺼내다 울컥하는 분도 있다. 나는 그럴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곳은 말보다 침묵이 더 위로가 되는 공간이다. 하루를 마치고 나면 팔은 뻐근하고 손은 불어있다.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은 가볍다.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덜 무겁게 만들어줬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리고 이 평범한 하루 속에 20년째 변함없이 찾아오는 한 사람이 있다. 나이는 70세쯤 된 매너 있는 언니였다. 세신을 하며 등을 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이 오갔다. 대부분은 날씨나 건강 이야기였지만 어느 날 어르신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했던 말이 마음에 남았다고 했다. 나는 괜히 민망해져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어르신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젊을 때부터 쉼 없이 일해왔다는 말이었다. 쉬면 불안했고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다고 했다. 그 말은 이상하게 내 가슴에도 꽂혔다. 나는 새신대 위에서 손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다. 이 일은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되는 대신 마음이 먼저 닿는다. 어르신은 처음 돈을 벌던 시절 이야기를 했다. 남들 다 학교 다닐 때 공장으로 향하던 새벽, 손에 기름 냄새가 배어도 집에 돈을 가져다 줘야 했던 날들. 그 이야기는 자랑이 아니었고 푸념도 아니었다. 그냥 사실이었다. 나는 그날 집에 돌아와 생각했다. 사람마다 버텨온 무게가 다르다는 걸. 그리고 이 목욕탕에서 나는 그 무게를 매일 만지고 있다는 걸. 어르신의 이야기는 하루에 조금씩 이어졌다. 어떤 날은 세신이 끝난 뒤 의자에 앉아 어떤 날은 탕 안에 서였다. 남편 이야기로 넘어갔을 때 어르신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결혼이 탈출일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빚이었다고 했다. 보증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나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많은 밤을 삼켰는지 느껴졌다. 아이를 얻고 장사를 시작했고 비 오는 날에도 자리를 지켰다고 했다. 쉬면 그날 벌이가 끊기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새신대 아래로 흘러가는 물을 봤다. 많은 것들이 씻겨 내려가지만 어떤 기억은 살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어르신은 그 기억들을 안고도 앞으로 갔다. 그날 이후로 나는 새신을 더 천천히 했다. 이 사람의 과거를 밀어내듯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 상가를 샀다는 이야기를 들은 날 나는 솔직히 놀랐다. 그 긴 세월을 그렇게 버텨낸 사람도 두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낡은 건물, 밀린 월세, 주변의 만류 모두가 말렸지만 어르신은 계산기를 먼저 들었다. 그 자리는 남들이 안 보던 곳이었다. 그래서 싸게 살 수 있었고 그래서 직접 발로 뛰어야 했다. 세입자와의 약속, 청소, 수리까지 모두 혼자 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새 신사의 하루와 닮았다고 느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사람들은 여자가 나이 든 사람이 뭘 하겠냐고 했다. 그 말은 어르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 단단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가족 이야기는 가장 늦게 나왔다. 돈이 생기자 관계가 변했다고 했다. 도와달라는 말이 늘었고 거절하면 사람이 변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나는 말없이 수건을 정리하며 들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보증을 다시 요구받았을 때였다. 어르신은 그날 처음으로 거절했고 그날 이후로 욕을 먹었다고 했다. 그 선택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나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어르신은 말했다. 그때 처음으로 자신 편을 들었다고. 나의 방어의 시작은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선을 긋는 거라고. 그 말은 내 마음에도 깊게 남았다. 이야기는 성공담으로만 흐르지 않았다. 확장하던 시기에 큰 위기가 왔다고 했다. 공실이 늘고 이자가 올라가던 시절. 주변에서는 이제 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르신은 무너지지 않았다. 팔 것과 지킬 것을 나눴고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했다. 손해도 있었지만 전부 잃지는 않았다. 그 차이가 인생을 갈랐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나 역시 코로나 때 잠시 다른 일을 했지만 완전히 놓지는 않았다는 걸. 버틴다는 건 모양을 바꾸는 일이라는 걸. 어르신은 지금도 일을 한다. 돈 때문이 아니라 리듬 때문이라고 했다. 멈추면 불안해진다는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기 때문이다. 목욕탕에 오는 것도 그 리듬의 일부라고 했다. 여기서는 누구의 엄마도 건물주도 아닌 그냥 사람이라고. 나는 그 말이 좋았다. 이곳은 다들 잠시 내려놓고 간다. 세신이 끝나고 건네는 음료 하나에도 이유가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고맙다는 말 대신 일상의 인사였던 것이다. 어느 날 어르신은 내 손을 잠시 잡았다. 예전에 했던 말이 마음에 남았다고 했다. 배부른 게 아니라 오래 버텼을 뿐이라는 말.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조금 했다. 이 일이 적성에 맞는다는 것, 손으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게 좋다는 것.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재능이라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말을 줄였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내 차례였다. 나는 다시 내 하루로 돌아온다. 새 신사의 삶은 여전히 반복된다.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물 온도를 맞추고 같은 동작을 수십 번 한다. 하지만 같은 하루는 없다. 손님들의 표정이 다르고 사연이 다르다. 어떤 날은 짜증이 쌓인 등을 만나고 어떤 날은 눈물이 묻은 등을 만난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말없이 받아낸다. 이 일은 힘들지만 정직하다. 밀면 바로 반응이 오고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돌아온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놓지 않았다. 가끔은 내 인생을 생각한다. 크게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무너지지도 않았다. 가족을 먹여 살렸고 내 손으로 하루를 벌었다.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깨달았다. 인생의 크기는 다르지만 버텨온 방향은 닮아 있다는 걸. 나도 내 자리에서 오래 버텼다. 오늘도 새 신대 위에 누군가가 눕는다. 나는 물을 끼얹고 수건을 적신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아직 내 인생도 진행 중이라고.